네, 여기가 뉴스방 홈페이지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드디어 9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제 TV 태극기 부대 유튜브의 사실 핵심이죠. 이제 20만 명만 더 따라잡으면 정규제 TV를 펼쳐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만. 아이고 머네요. 자, 데일리 비평으로 저희가 그날 뉴스, 공중파에서 넘쳐나는 뉴스들 거의 못 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매체들도, 그러니까 포탈에서만 겨우 우리가 뉴스를 바쁜 생활인들은 보게 되는데, 제가 연 이틀 사실 JTBC 보도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삼바 보도, 이재용 승계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천억, 거의 조 단위의 가까운 국민연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스모킹 건이 나타났는데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JTBC에서. 그런가 하면 그 다음날 찔끔 보도했는데 그게 더 사술이야. 이재용 승계 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고 무슨 콜옵션이니 여러분들 뭐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경영학 배웠는데도 그런 따위로 이상하게 분식 회계를 분식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쁘다 해서 연이틀 제가 비판을 했는데 아유 좀 뭐 시원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손석희 JTBC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물론 그 지적도 따끔하게 이제 받아들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은 어제까지 했던 보도를 가지고 오늘 잘못한 보도를 뭉갤 수는 없어요. 그날 하나하나의 뉴스가 국민들한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날 평가받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언론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김어준 68년 잔나비 때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입니다. 김어준이 하는 다스베이다에 내일 출연합니다. 여기 예고가 떠 있네요. 이상호 기자, 이종인 대표. 네, 내일 출연합니다. 이종인 대표가 세월호 의인인데 이분의 알파 잠수가 의문의 화제로 전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CCTV가 다 촬영했는데 군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해. 저희가 항공 촬영을 한 결과 군 CCTV로 촬영된 내용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현재 20만을 채워야 되는데 13,000 아직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스베이다 가서 또 저희보다는 좀 더 큰 스피커니까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 비평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 오늘에 너무 재밌는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웃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법안 내용이 이런 거야. 기사랑 광고랑 구분을 안 하면 2천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그러니까 기사랑 광고는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사를 광고인데 기사처럼 쓴다든가 이런 사수를 쓰면 안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신문협회 조중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신문협회의 입장이 가관이에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과잉 규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기사랑 광고랑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얘기죠. 그냥 재밌어서 웃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KBS인데요. 월요일이 사실 뉴스 수요가 좀 많은 날이에요. 15%를 뚫어야 되는데 12.7%. 상당히 참담한 결과지예요. 우리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보통 드라마에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오락 프로 어때요? PD 하나에 AD 한 서너 명. 그러니까 직원이 한 4-5명밖에 안 들어가요. 이제 정규직화되면서 늘어나고 있겠지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정도밖에 인력이 안 들어가요. PD 하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짜리 뉴스에는 6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비용 대비로 소위 말하면 생산성이라는 게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뉴스는. 이렇게 안 보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7시 때 9시 뉴스를 떼서 7시에서도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많이들 고민을 해야겠어요. 그죠? 자, 어떻게 뉴스를 했나?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요? 책상 위에 요거 잠시 뒤에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건데 요 기사랑 관련이 있어요. 톱으로 1, 2, 3, 4 와 크게 썼어요. 저는 정말 좋은 기사, 훌륭한 특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데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브로커 통해서 독방, 교도소에서 혼거실이 있잖아요. 혼거실에 있으면 뭐 불편하잖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니까.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근데 독방으로 옮기는 거래가 있다는 거야. 교도소 안에. 그리고 옮기는데 1,100만 원이래. 이렇게 실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걸 하고 있대요. 제보를 받고 실제로 KBS 기자가 전화했는데 그렇게 1,100만 원 내면 옮겨준대. 근데 너무 골 때렸던 게 뭔지 아세요? 이 100만 원이 뭔지 아세요? 부가세래요. 부가세. 이런 불법 뇌물로 의혹되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데 부가세가 100만 원씩 붙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브로커 변호사 접견 뒤 2주 뒤에 실제로 독방으로 옮겼대요. 이모 씨인데 홍거실에 있다가 독방으로 옮기고 싶어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재소자 동료로부터 듣고 그랬더니 딱 2주 만에 독방으로 옮겨지더래. 그럼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검찰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수사를 했는데 멈췄대. 왜 멈췄나? 답은 없어요. 그냥 내사하다가 흐지부지 종결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독방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홍가해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가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세월호 현장에 가서 뭐라도 돕겠다고 갔다가 팽목에서 들리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을 MBN 뉴스를 통해 전했다가 완전히 청와대가 뒤집힌 사건이죠.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옥살이를 시켰어요. 근데 영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혼거실이 힘들 것 같아서 교도소장이 부르더래. 그래서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바로 혼거실로 보내더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홍가해가 조금이라도 더 힘든 상황을 원했던 거야. 그러니 혼거실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익숙해지잖아요. 또 부르더래. 그래서 혼거실 지내기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고 이제 지낼만 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독거실로 옮겨주더래요. 이렇게 교정행정이라는 게 자의적이고 특별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싹틀 수밖에 없겠죠. 자, 법무부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98년에 제가 2년 동안 대검찰청을 출입 기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검찰청에는 그야말로 옛날로 따지면 그냥 과고급제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장원으로. 천재들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민의식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 싸우면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감사패 뭐 나갈 때 감사패라고 딱 동그랗게 주더라고요. 자, 도표를 보시면요. 이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검찰청, 고등검찰, 지방검찰을 다 지청까지 관리합니다. 이 검찰국장이 삼성 홍석현의 동생 홍석조였어요. 이 검찰국장 시절에 이 검사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삼성 이건희로부터 돈을 받아서 뇌물을 뿌렸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CU의 회장이에요. 지금 편의점.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삼성의 비리 공화국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 쭉쭉쭉 내려가면 교정본부라고 있어요. 커렉션 교정본부 산하에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법무부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주로 힘을 써요. 법무부는 고시부터서 들어오면 절반은 사법부로 가잖아요. 법원으로. 이 사람들은 법무부 산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삼권 분립돼 있으니까. 이 법무부는 정부 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들이 다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검사는 공무원이고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이니까 아예 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다 이 교정본부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교정직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무부랑 검찰에서 교정본부를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교정본부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랬어요. 검찰 출입 기자인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이랑 교정본부랑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시에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계속 전보되고 검사장 결재까지 난 사건인데 흐지부지 돼 있다는 거죠.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패 관행이 너무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보통 가장 법이 잘 집행이 돼야 될 법률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담배가 거래된다든가 이런 건 보도가 몇 번 나왔죠. 마약이 심지어 거래된다는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취재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심각한데 이거는 정말 전 처음 봤어요. 이 방을 옮겨준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검찰공화국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부 표를 보여드렸는데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그 방울을 달 수 있는 권능을 현 정부에다 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만 바뀐 채 여전히 관료주의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강제징용 변호인단이 이제 일본으로 갔어.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 제철을 찾았는데 문전 박대를 당했대요. 이건 뭐 정부에서 보시면 이 기업 입장에선 사실 돈 내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의 견해가 한국 법원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일본 관방장관도 실토를 했고요. 일본 기업과 평소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자기네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건데. 여하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일본 제철이 한국 내 재산이 상당히 있나 봐요. 압류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돈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되겠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긴급 여론조사가 있었대요. 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들어준 대법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판결을 납득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본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육의 폐해죠. 엉터리 교육을 시킨 거죠. NH가 한 거야. 그러니까 공신력은 상당히 있죠. 전국에 1215명을 상대로 한 거니까. 근데 납득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이 있대요. 2%래요. 2%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나라. 교육의 폐해인데 정말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56%인데 제소할 필요 없다는 5%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 이웃나라 일본과 그리고 또 시간 끌기 하는 미국과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적으로 우리의 평화,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하려면 이렇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중러 접촉을 위해서 해외 또 순방에 올랐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빠. 문파라면 이 국내 냉전 세력들, 평화에 역행하는 친일 적폐 세력들을 마구 찾아서 조져줘야 돼요. 조지다는 표준어를 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갈라치기 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바삐 뛰어다니는데 평화를 위해서 저는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빛나는 순간인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끌겠죠. 왜? 지금부터는 돈 문제니까. 이제 남북 간의 평화를 우리는 되찾았어요. 탈냉전이 시작됐어요. 그 핵무기 어떻게 할 거냐? 핵무기는 적어도 한반도의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게 됐어요. 물론 이 신뢰를 위한 장치는 더 강화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귤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답방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로 얼마를 경제 부흥을 위해서 어떤 에이드, 어떤 투자를 진행할지. 그러니까 돈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미국으로 하여금 마음 급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더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김정란 시인 상지대 계시는 이제 이번에 나오셨죠. 전년 퇴임하셨는데 이제 평상시 존경하는 김정란 시인께서 이런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페북에 핵 보유한 통일 한반도. 어차피 미국의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하니 한반도 민족 간의 통일을 선언하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끊임없는 지배자 야욕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좋은 글. 제가 좋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평화 통일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한다는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김정란 선생님, 미국이 뭔데 독립국 일의 참견인가? 우리는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 미국은 빠져라. 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포스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양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65년간 북은 늑대무리,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방, 이런 공식의 미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심리적 목표 1, 2, 3, 제 박사 논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한국인의 심리 상태, 인식 상태를 어떻게 정렬할까를 미국이 매년 계획을 짜요. 그 계획대로 인지가 정렬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친일, 적폐 세력, 냉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가롭게 우리 내부를 갈라치고 권력 경쟁을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에서 집회를 벌였는데 단신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기사를 다뤄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단신으로 나가면 비정규직이 왜 공동행동을 벌이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두 줄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박 5일 동안의 공동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 소속 노동자 300명은 오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뭐 장소가 뭐가 중요해. 몇 명이 모였는데 뭐가 중요해. 기자회견 한 게 뭐가 중요해. 기자회견 열었으니까 기자가 가서 취재해 왔겠지. 두 줄밖에 안 쓸 바에는 차라리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며 면담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이 달라진 게 없다라 하고 제시한 자료들과 인덱스,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두 줄밖에 안 써주려면 그런 걸 써야지. 4박 5일 동안에 공동행동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거 되게 엉터리 바보 같은, 정말 국민들 입장,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거예요. 이따위 기사는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자 삶은 나아진 게 없다며 노동자들이 이런 저런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뭐 청와대 사회수석이라든가 어떤 그쪽을 가서 코멘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만나 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대책 마련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뭐 답변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공동행동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기자가 그 힘을 가지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자지. 중재자, 메신저로서. 진짜 내 후배였으면 진짜 혼났다. 자, 보세요. 이런 자료들 만약에
그냥 검색하면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비정규직이 또 공동행동하나 저 사람들? 아우 불편해 피곤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뭐냐면 국가별 정책,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개선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세수가 28조인가가 더 거쳤대요. 좋겠다. 잘 거쳐서. 뭐 잘 살 우리가 뭐 경제가 경제가 좋은데 잘 거쳤으면 모르겠는데 여하튼 많이 잘 거쳤다니 뭐 좋겠다. 근데 여하튼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지금 10%가 50%를 먹고 있는 사회잖아요. 대한민국이. 저소득층은 계속 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러면 세금으로 이게 좀 재조정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별로 정부 정책으로 세금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보여주는 표야. 근데 여기 보세요. OECD 평균이 62%. 뭐 정확한 메커니즘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여하튼 결론은 한국이 꼴찌라는 거야. 우리가 멕시코보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멕시코보다 우리가 칠레보다 어디야? 여하튼 꼴찌라는 거야. 무슨 에스토니아 저 이름도 모르는 나라보다 꼴찌래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62%인데 11%고 부자한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는 복지라고 안 하고 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부터 많이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SBS인데요. 4.8%. 뭐 SBS도 별 수 없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편집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요건데 삼성바이오 5조가 증발했는데 상장 폐지가 유력하잖아요. 지금 이재용 대통령 경제 대통령 만들려고 지네가 부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 제목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계 조작이에요. 이렇게 발표했어. 근데 제가 지금 JTBC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JTBC는 박용진 의원의 문건을 그 다음날 다른 언론들이 당일 보도할 때 못하고 다음날 보도했는데 41분 지나서 뉴스 시작.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회계 조작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콜옵션 행사, 콜옵션 뭔지도 모르는데 기자는 알고 썼을까? 콜옵션 행사 가능성 없다는 거, 자본 잠식 안 나와. 이게 나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밸런스를 보여줘야 예술이 되는데 특정 부위만 지네 편한 대로 이렇게 따서 주민하면 뭐가 돼요?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정론이 아니라. 최소한 이 삼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삼바 보도가 JTBC에서는 뭉개려고 했다가 그냥 포르노로 전락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인데요. 4%. 뭐 이제 뭐 고만고만합니다. SBS랑 비슷한데 이런 편집을 전형적으로 이제 연성 편집이라고 불러요. 어떤 내용이냐면 숙명여고 1학년 첫 시험 빼고 모두 유출됐다. 쌍둥이 자매 결국 퇴학이다. 성적 비리 의심 커지는데 걸려도 처벌 제각각이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인천 수액 주사 맞던 초등학생이 2달 새 4명이 사망했는데 뭐 서로 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계속 사망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관심이 크다. 뭐 이런 사건 사고 밟아도 안 멈춰요. 뭐 온통 부식됐어요. 경찰차 들이받고 문제 사고 이거 뭐야? 사건 사고잖아요. 다 사건 사고를 계속 이렇게 발라버리면 뉴스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적폐의 원인과 촛불 이후에 개선돼야 되는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경찰 사건 기자들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요 정도에선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 꼭지나 벌리려면. 그죠? 걸려도 처벌이 제각각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 뭐 숙명여고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험지 유출이 돼도 재시험을 치른 학교도 거의 없고
그냥 재시험조차 치르지 않는 학교가 많대요. 셀프 징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정부가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현상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칼럼인데요. 관련한 제도 개혁도 거의 없지만 그나마 제도 개혁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교육과 입시 개혁은 정치, 사회, 문화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저 난리들을 아빠는 자식들한테 시험 보여주고 학교 성적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뭐합니까? 대학 나와도 취업할 길이 지금 너무나 좁잖아요. 그래서 삼성 무슨 뭐 이사 정도 돼야 아빠가 겨우 어디 무슨 뭐 정부 고관 대작이든 그래야 대기업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 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사건 사고 있는 대로 보여주고 뉴스 다 했다 그렇게 젓가락 탁 내려놓는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뉴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런 뉴스는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클릭 행보 이현주 정치 뉴스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손학규랑 붙었대 이현주랑. 이게 중요한가요? 이거 보세요. 쭉 이런 사건 사고 뉴스 하다가 유일한 정치 뉴스가 이거야. 이런 뉴스를 보고 싶나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MBC. 이게 무슨 뉴스예요 이게. 이현주 띄워준 거지 결국. 이현주 정치적으로 몸값 올려준 거지. JTBC입니다. 5%. 이제 천하의 JTBC도 시청률이 제가 좀 비판을 해서 그런가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명여고 1, 2, 3, 4 네 꼭지. 내신 못 믿겠다. 이슈제도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뭐게요?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테두리 현재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JTBC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점주 배우자 입에 올려 몹쓸 말 했다. 황준호 이거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 중에 보네르아띠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빵 먹으면 저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촌놈이라.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황준호 대표라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어제 또 뭐 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나 봐요. 이런 게 전형적인 소비자 보도거든요. 미투에 이어서 갑질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도로 이어지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JTBC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이런 쪽으로 경도돼도 뉴스가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건들면서 하면은 밸런스가 맞을 텐데 요즘 들어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뉴스. 홍영표가 민주노총이 말을 안 통한다. GM 노조에도 쓴소리했다라고 계속 요즘에 정치권의 노조 때리기를 한 꼭지 두 꼭지 계속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JTBC 내부에 중앙일보 마인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조의 날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인 말이 안 통한다. 폭력적이다. 미국 같으면 테러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군대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테러에 해당한다는 말은. 노조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정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한다는 걸 가지고 테러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촛불 정신을 승계하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쭉 봤어요. 그런데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는 근거를 노동자 입장에서 한 꼭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시청자가 균형 있게 보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노조 때리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저런 보도도 썼는데 자꾸 김병준 같은 사람 출연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전원책이랑 집안 싸움 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제가 삼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의 손석희 체제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눈 씻고 똑바로 감시해야 한다. 편하게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다 믿고 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위분식 정황 내주 결론. 이게 이재용 승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삼바 보도가. 근데 이재용 승계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술적으로 콜옵션, 뭐 기술적으로 자본 잠시 뭐 이런 얘기만 해서 마지못해 문제 발생 다음 날 이렇게 보도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삼성 엑스파일의 퇴임 내용을 제가 직접 글로 옮긴 겁니다. 이른바 녹취록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JTBC 회장은 홍석현 씨잖아요. 홍석현 씨가 삼성 이건희, 이학수 씨 쪽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 부사장은 답은 제게 주실 거고요. 이건희가 1년 후에라도 나는 삼성그룹이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필요 없으시면 삼성에서 이거는 지금 중앙일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일보의 부사장인데 나는 삼성이 중요하니까 갖다 쓰시고 필요 없으시면 제가 중앙일보에서 쓸게요. 필요하시면 뭐 가져다 쓰시고요. 사람을 가져다 쓰라고 돼 있어요. 부사장을. 무슨 말이에요? 중앙일보랑 삼성그룹이랑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필요하면 갖다 쓰고 나는 인사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해요. 중앙일보 그룹이거든요. 인사를 언제 할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일본에 지금 이건희가 가 있는데 귀국하신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그 전에 22일 전에는 하지 않겠죠? 9월 24일, 5일쯤에 삼성그룹 하고 나서 하면 되겠는데 뭐 남는 찌꺼리기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 중앙일보 쪽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앙일보와 이때도 삼성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항변할 때예요. 근데 내밀하게 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 삼성이 중요하다. 삼성의 언론 간판을 외피로 내걸고 스파이하고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홍석현입니다. 그 홍석현의 의도를 알면서도 열악한 언론 상황에서 그나마 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언론의 최소한의 의미를 이끌어낸 게 손석희 사장의 저는 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가 개혁되려면 삼성 문제, 삼바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손석희 사장이 잘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JTBC의 보도가 면제될 수는 없다.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 92,000명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JTBC나 기득권 매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종이 삿갓이 활성화될 때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시면 여기 고발뉴스 정기 후원하기 그런가 하면 일시 후원을 위한 국민은행 계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데일리 뉴스 비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